60대 이상의 인구는 주택의 수요자라기보다는 매물을 내놓는 매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럼 2030년대가 되면은 60대, 70대 이상의 인구가 그 밑에 인구보다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흔들흔들 하면서 예전처럼 그런 우상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60%가 지금 고평가다. 매매가가 한 50%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50%. 안 믿기시죠? 네, 저도 안 믿깁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얘기를 했는데 그 네. 외에도 좀 네. 특별공급 요건도 많이 완화되고 또 청년 우대형 통장의 네. 소득 요건도 좀 완화하면서 젊은 층에게 내 집 네. 마련 기회를 주겠다라는 정책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 정책들을 끌어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금 살려야 된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젊은 2030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대한민국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가 21년부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기 시작을 네. 했고요. 줄어든 지 지금 이제 3년 차거든요. 근데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5,133만 명. 근데 이 정도의 인구는요, 2014년 연말 수준입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 인구를 구성하는 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2030 세대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 요 파란색 있죠? 네. 요게 20세 미만입니다. 네. 원래는 누가 제일 많았어요? 20세 미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누가 더 많아요? 50대가 더 많아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대, 그 다음이 30대, 그 다음이 20대, 그 다음이 맨 밑에가 누구예요? 60대랑 70대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앞으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60대 이상의 인구는 주택의 수요자라기보다는 매물을 내놓는 네. 매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자, 지금 20대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모이고 있죠. 자, 그럼 2030년대가 되면은 60대, 70대 이상의 인구가 네. 그 밑에 인구보다 많아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줄어들어요. 일단 산업 자체도 줄어드는데 이 나이대별 인구 숫자가 완전히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인구라는 거는 금방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인구가 계속 늘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수요는 많고 잠재적인 매도자는 없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은 수십 년 동안 흔들흔들하면서도 우상이 했던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흔들흔들하면서 예전처럼 그런 우상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뭐 10년, 20년 무조건 들고 간다?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 2030 세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시고 이런 당장의 달콤한 이런 정책들에 혹해가지고 그냥 24년 초에 막 지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가격대가 훨씬 더 좋은 가격대 살 수 있을 때가 오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영상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인데요. 네. 정부가 이 재건축 착수 기준을 또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주택을 노후성이 인정되는 주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완화한 거죠. 이런 이 정책은 또 어떻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바꿀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뭐냐? 바로 노후화입니다. 네. 주택의 노후화. 네. 아파트 나이 데이터인데요. 네. 자, 보시면 서울이 지금 평균 아파트 나이가 20년입니다. 네. 원의 크기는 아파트 개수의 크기고요. 네.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아파트가 노후화된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노원구나 도봉 이런 데가 오래됐죠? 네. 28.7년, 29년. 경기도도 보시면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평균 24년. 네.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도 25년. 네. 일기 신도시들. 네네. 그래서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 있어요. 평균 나이만. 네. 그래서 이 노후화된 아파트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네.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본질은 뭐냐면요. 땅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치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대출 받는다는 얘기는 매월 뭘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자가 예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랐죠. 자, 요 파란색 선 보이시죠? 네. 요게 예금이자입니다. 대출이자는 좀 더 비싸겠죠? 근데 추이가 비슷하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2015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예금금리가
살짝 매우 내리겠죠? 쌌죠? 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전에 평균이 2%가 안 됐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은 4%예요. 2010년대보다 지금 대출 이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이자로 내는 돈이 매년 100억이었다. 그럼 이제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200억씩 내야 돼. 내야죠. 자,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누구한테 마이너스예요? 조합원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조합원이 내야 되는 분담금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사업장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냥 놔두면 슬럼화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재건축이 좀 될 수 있게끔 하지만 여건상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도 금리지만 건축비가 엄청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예전처럼 뭐 이렇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면 돈 된다? 절대로 그렇게 장밋빛 전망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되고요.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이 지금 가장 가시적인 데 중에 하나가 지금 잠실주공 5단지인데 네. 자, 보시면 46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업 진행 단계가 어디냐면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네. 사업 조합 설립하면은 마치 새 아파트가 될 것 같지만 단계가 많아요. 자, 조합 설립 인가 다음이 사업 시행 인가인데 사업 시행 인가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고요? 10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관리 처분 인가예요. 네. 그리고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정산.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네. 이렇게. 자, 압구정 같은 경우도 한번 가볼까요? 50년 다 된 이런 아파트들도 새 아파트가 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자, 얘네들도 10년입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나 일산이나 분당은 평균 몇 년이라고요? 지금 뭐 23, 4, 5, 좀 오래된 아파트가 30년 차예요. 네. 그럼 얘네들은 새 아파트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될까요? 20년. 그쵸? 자, 그럼 2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아, 또 줄죠. 그리고 인구도 인구지만 그 연령층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마치 새 아파트로 태어나서 엄청난 돈을 벌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번의 선택이 10억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선택 잘해야죠. 잘해야죠. 네. 자, 보세요. 이제 잠실 주공 5단지와 레미안 퍼스티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 34평짜리고요. 21년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가 한 23억, 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31억, 네. 8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10억 정도 차이가 네. 나요. 얘를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레미안 퍼스티지 지금 15년차 아파트고요. 잠실 주공 5단지는 46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원래 가격이 어땠어요? 자, 2008년만 하더라도 10억 초반. 근데 지금은 얼마 차이가 나요? 10억 차이가 납니다. 네. 저 때는 2008년에는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없었을까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겠죠? 당연히 나왔겠죠. 네. 그때도 30년. 그때도 오래된 아파트니까. 네.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축보다는 신축을 조금 더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 얘기해 주신 거 사실 종합해보면 좀 기다려라긴 네. 하거든요. 무주택자분들 기다리시면서 좀 네. 어떤 지표를 좀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상반기는 특히 이제 1, 2, 3월 달 같은 경우는 정부의 또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네. 또 일시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시장 자체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23년 그런 반등처럼 아주 약한 네네.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마른 수건을 벌써 특례보금자를 한번 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신생아 이런 거는 좀 더 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네. 봐요. 결국에는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일단 어떤 지표를 좀 보셔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리치고 말고는 없어요. 혹시 집을 사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사고 싶은 곳이요? 네. 저는 영등포. 영등포구. 그러면 여기서 영등포구로 가볼게요. 네. 자, 그럼 지금 영등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지금 비싼지 싼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자, 여기 이제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사는 게 투자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얘가 80점이 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시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네. 이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도 괜찮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70점 이상도 괜찮아요. 그리고 70점이 넘으면 무릎 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0점 밑으로 떨어진다? 허리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50점 위로 올라간다? 어깨 위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의 격언이 뭐죠? 무릎 밑에 사서 어깨 위에서 팔아라. 모두가 미쳐 있었던 이때 보세요. 이때는 투자 점수 얼마나 최악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이 인공지능 투자 점수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점수가 몇 점이에요? 50. 50점밖에 안 돼요. 네. 여전히 어깨.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전세 가격에는 거품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죠. 네. 왜?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어요. 전부 다 실수예요. 네, 네. 근데 매매나 전세나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는 거의 똑같은 말이죠. 사람들의 심리, 수요, 공급 이런 게 다 결합이 돼서 네. 전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게 100%라고 볼게요. 그럼 매매 가격도 얼만큼 오르는 게 맞아요? 비슷하게. 100%. 네. 비슷하게. 왜? 실제 수요, 실제 가치만큼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그쵸. 근데 이 매매가에는 뭐가 있어요? 투기 투자 심리가 심리. 있잖아요. 네. 투자 투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전세가보다 적게 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표로 데이터로 만든 게 바로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보면은 지금 영등포구는 마이너스 64.5%.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세가가 100% 올랐으면 매매가는 몇 프로 올랐다? 165% 올랐다. 아, 네. 자, 그럼 누가 고평가예요? 매매가. 그럼 매매가 떨어져서 이걸 맞춰야죠. 네. 실제로 2014년에 15년에 보면은 전세가 그때는 저평가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다? 60%가 지금 고평가다. 네. 그러면 전세가가 조금씩 우상향을 한다고 봤을 때 네. 매매가가 한 50%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50%. 안 믿기시죠? 네, 저도 안 믿깁니다. 데이터를 만든 저도 안 믿기지만 자,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주택구입 부담 지수인데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런 특례 대출 이런 거 없다라고 치고 한 달에 내가 대출이자 주택 원리금 상환 얼마 하면 내가 영등포구에 집 살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얘가 지금 335만 원. 네. 자, 영등포구에 집 살려면 한 달에 335만 원씩 내면 됩니다. 월급 다 태워야 되는데요.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하루에 한 끼 라면 먹고 살아야 되나? 아, 라면 살 돈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얼마 갔는지 아세요? 하. 370. 네. 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놓고 보니까 데이터가 전망하는 게 다 맞았잖아요. 네. 부동산은 공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만해야 사는 거지. 자, 이게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 245입니다. 네. 얘가 낮을 때는 얼마예요? 15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과거 물가 이런 걸 다 환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 지금 돈으로도 한 달에 155만 원 내면은 집을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있었다. 거예요. 얘가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훅 떨어지면 돼요. 음,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오진 않겠죠. 않죠. 아니면 사람들의 소득이 확 늘어나면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155, 네. 335, 몇 배예요? 2배가 네. 넘어요. 자, 그러면 주택 담보대출 금리랑 사람들의 소득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얼마 떨어져야 돼요? 절반. 절반. 그 정도 떨어져야 우리가 좀 집을 살만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최소한 200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 정도면은 나도 열심히 살면 내 집 하나는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영등포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뭐 용산 강남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완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가 매월 바뀌어요. 네. 그래서 매월 와서 체크하면 돼요. 요 정도만 보시면 영등포구에 지금 아파트를 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렇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대표님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매년 바뀌는 제도들에 좀 휘둘리지 말고 또 조금씩 반등하는 모양새에도 또 휘둘리지 말고 2023년에 보셨잖아요. 지속되는 반등장이 아니었다는 거 확인 이미 하셨으니까 이번엔 진짜로 흔들리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좀 여유 그럼요. 있게 그쵸?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전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죠?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주도 사지 마라 그랬죠. 네. 부동산으로 바꿔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내 집 마련을 10년이 아니라 5년에 지금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딱 이 카드를 5년에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카드를 내가 지금 쓸 거냐?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고 뭐 아무 때나 내 집 마련하고 이랬다가는요. 여러분들 그 5천만 원 1억 모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집 잘못 사면요. 5천 1억이 아니라 2억 3억 금방 까먹습니다. 절대로 진짜 섣불리 지금은 절대 내 집 마련 할 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다? 5년이 아니라 2, 3년 안에 반드시 굉장히 훨씬 지금보다 좋은 기회가 오니까 좀만 더 참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2024년 부동산도 저희 브릿지랑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브릿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